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호 토크쇼,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제가 명예교수라고 설명한 이유는 제가 8월 달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예, 제가 정년퇴임해서 이제 교수가 아니고 명예교수로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명예교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진짜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 정진호 토크쇼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유지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피부 질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도 댓글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이 비욘디 스튜디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오늘 올 때 날씨가 선선하니 완전히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낯이 익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팬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쓴 책 나의 뇌를 지켜주는 건강한 피부 라는 책 한 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잠깐 해드릴 혈액형과 피부 건강에 관련된 그 내용도 이 책에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 보습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보습제를 바르면은 피부도 건조하는 걸 예방할 수 있고 또 피부도 이제 건조해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부가적으로 우리 뇌가 나빠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보습제는 뇌 보호제고 뇌 영양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발라보시면 좋겠고요. 또 얼굴이 건조할 때 바르면 좋을 디모이스처 크림 제가 창업한 벤처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혈액형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이 방송을 끝나면 이제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답변을 못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달린 댓글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들이 뭐 있나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이 아니고 그 전 시간에 온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치매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 이 책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뇌 보호제고 치매를 머리가 나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뇌 보호제라고 했지만 자외선 차단제가 치매를 유발하는 논문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계시냐.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할 때 미처 못 봐서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뭘 놓치는 게 있는가 해서 이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치매를 전공으로 하는 분당병원의 제
후배가 있습니다. 김상윤 교수라고 치매 전공 교수인데 김상윤 교수한테도 전화로 이제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제 중에 이제 무기자차, 무기자차, 유기자차가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무기자차라는 거는 이제 메탈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쓴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르면 페인트 칠한 것처럼 백탁이 심하게 나오니까 요즘에는 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나노 파티클화해서 굉장히 작은 파티클로 만들어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 시중에 제품으로 나온 게 많은데 그런 무기자차 나노 파티클화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를 가지고 피부에 바르면 그게 워낙 작은 파티클이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뇌에 그런 파티클이 발견되더라 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무기자차가 효과가 좋기는 한데 백탁이 있어서 바르기가 힘들고 백탁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나노 파티클로 만든 그런 무기자차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피부를 흡수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메탈, 쇳가루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문이 이제 물론 동물 실험이지만 해보니까 그 나노 파티클 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뇌 조직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게 부작용이 오래되면은 치매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런 논문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면 비타민 D의 합성이 줄어들어서 비타민 D가 뇌 건강에 중요하니까 비타민 D가 줄어들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치매가 촉진될 수도 있다. 이런 논문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그걸 철저히 차단하고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리 건강에 큰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보충해라 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가 전 인류한테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철저히 자외선 차단제로 차단하시고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제가 혹시 잘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분당병원에 김상윤 신경과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신경과 교수님도 자외선 차단제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외선 차단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이 우리 해마에서 신경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나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력을 잘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댓글인데 제가 그때 미처 보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혈액형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혈액형 무슨 형이세요? 저는 B형입니다. 저는 B형이라서 이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과 혈액형에 관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B형은 오이지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성격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또 A형은 소세지다, 뭐 소심하고 세심한 성격이다, 뭐 그런 이제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는 그런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혈액형이 우리 사람한테 왜 존재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지난 15년 동안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 혈액형과 피부 건강에 관한 연구를 쭉 해왔고, 논문도 여러 편 써서 이 혈액형이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많이 밝혔습니다. A형, B형, O형 이런 혈액형이 처음 발견된 거는 1901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23년쯤 됐군요. 123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인 칼 랜드스타이너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혈액형에 맞게 수혈을 해야 안전하지, 혈액형을 맞추지 않고 수혈을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혈액형에 맞춰서 수혈하는 법을 이제 처음 발견해서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굉장한 발견이죠. 우리 다치면 피를 많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은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혈을 안전하게 수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혈액형을 발견함으로써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를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혈액형이라는 게 뭘로 결정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피는 피 속에는 이 적혈구라는 게 있잖아요. 적혈구가 있어서 이제 피 색깔이 빨간 거고, 적혈구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적혈구는 세포예요. 세포에서 여기 이제 세포막이 있습니다. 적혈구 막이 있죠. 그 막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단백질 외에도 세포막은 지질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질 성분으로 그 막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막에 혈액형이 붙어 있습니다. 혈액형이. 예, 혈액형이 붙어 있는데, 혈액형이라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당 성분이에요. 당이 뭔지 아시죠? 나 당 떨어진다 할 때 그 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단백질, 지질, 그리고 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도 중요한 성분이고, 지질도 중요한 성분이고, 그 다음에 그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당 성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이라 그러면 왠지 나쁜 성분인 줄 알아요. 왜냐면 당뇨병 할 때 당이 막 올라가니까 당이 오르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혈중에 당이 많아지는 당뇨병에서는 당이 해롭지만 우리 몸을 구성할 때는 당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이 부족해지면은 혈액형도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이 정말 중요하고요. 지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중요한 성분인데,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성분이 혈액에 내에 많으면 고지혈증이 생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다 나쁘다, 당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당 성분입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있으면 적혈구에 단백질이나 지질에 당이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글루코즈라는 당이 붙고 순서대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즈에다가 갈락토즈라는 당이 붙고, 갈락토즈에 아세틸 글루코자민이라는 당이 붙고, 그 다음에 갈락토즈가 또 붙고, 그 다음에 퓨코즈가 붙으면 이게 O형을 결정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당이 몇 개 붙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O형을 결정하는 당은 5개의 당이 이 순서대로 붙어가지고 O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듣는 분 중에 O형이신 분은 내 적혈구에 이런 당이 순서대로 5개가 붙어 있어서 내가 O형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B형인 사람은 이 O형은 5개인데 B형인 사람은 이 갈락토스에 갈락토스가 하나 더 붙어서 6개의 당이 순서대로 붙어 있습니다. 적혈구에. 그래서 B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B형이니까 제 적혈구에는 이 6개의 당이 이렇게 순서대로 붙어 있어서 그냥 B형이 되고요. A형이신 분도 있죠. A형이신 분은 B형인 이 갈락토스 대신에 아세틸 갈락토사민이라는 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O형은 5개의 당이 O형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B형과 A형은 6개의 당이 순서대로 붙어서 혈액형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랜드스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이 적혈구에 붙어 있는 혈액형이 다르다.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AB형이 있다. AB형은 뭡니까? 뭐 AB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적혈구에 A형 당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B형 당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갖고 당이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당을 그 적혈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액형인데 혈액형을 결정하는 당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근데 혈액형이 발견된 지 120년이 됐지만 아직 혈액형 당이 왜 우리 사람한테 존재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런 거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거를 밝히는 사람, 그게 정확히 밝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마 두 번째 혈액형 당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15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혈액형 당이 하는 역할은 아직은 현대의학에서 잘 모르는데 성격을 결정한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과학적 근거가 많이 부족을 해서 혈액형 당의 역할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혈액형 연구를 하기 시작했느냐? 거의 한 15년쯤 전에 우연히 우리 피부가 혈액형 당을 적혈구처럼 많이 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연히. 우리 피부는 이 피부 장벽인 각질층하고 여기 표피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둔 때까지를 우리가 표피라고 하고 그 밑을 진피라고 하는데 이 각질층하고 표피의 위쪽 곧 각질이 될 그런 세포층에서는 이 혈액형 당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정상적으로. 정상 피부가 적혈구처럼 혈액형 당을 많이 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B형이라서 제 피부에는 B형을 결정하는 혈액형 당 6가지 당이 우리 각질층에 있는 단백질에 많이 붙어 있고 표피에 있는 세포의 세포막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들으신 분 중에 A형이 있다면 그분의 피부도 이 각질층과 표피의 상부층이 혈액형 당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적혈구에 혈액형 당이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 피부에도 혈액형 당이 있네. 이 혈액형 당이 도대체 왜 피부에 있어야 되고 피부에서 하는 일이 뭘까 하는 연구를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해답을 완전하게 찾았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제가 안 거는 이 혈액형 당이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각질층이 피부 장벽이잖아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우리 몸이 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질층에 여기 보시면 빨갛게 염색된 게 혈액형 당인데 이렇게 각질층에 혈액형 당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형 당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주 구성 성분이다 하기 때문에 혈액형 당이 피부 장벽 기능,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 장벽 기능에 너무나 중요한 필수 성분이다 하는 것을 15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 서울대병원에서 밝히고 논문을 많이 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정상 피부입니다. 정상 피부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각질층, 피부 장벽인 각질층하고 각질층으로 막 변화될 표피에 있는 이 세포들이 빨간색으로 염색된 게 혈액형인데 혈액형 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토피 피부염이 뭡니까?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질환 아닙니까? 거기에는 혈액형 당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액형 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고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바깥에서부터 알레르기 물질이 잘 들어오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건조하고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이렇게 없어진 혈액형 당을 다시 많이 존재할 수 있게 어떤 물질이나 특허 성분을 발라주면 여기에 혈액형 당이 많이 존재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장벽이 좋아져서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논문을 저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형 당이 하는 일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건조한 피부하고 건조하지 않은 피부를 비교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혈액형 당이 건조한 피부에서 없어져요. 아토피 피부염도 염증이 많잖아요. 염증이 많은 아토피 피부염 아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혈액형 당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혈액형 당이 없어져요. 그리고 노화된 피부도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겨서 피부에서 유래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것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뇌를 나쁘게 한다. 그런 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화된 피부도 염증이 생기고 건조한 피부도 염증이 생기고 아토피 피부염은 원래 염증성 질환이니까 여기에 혈액형 당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게 많이 감소돼서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 하는 거를 제가 15년 동안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든 아니면 건조한 피부든 염증 있는 피부에는 혈액형 당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혈액형 당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도포를 해주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피부의 염증이 감소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도 좋아지고 피부 노화도 좋아지고 피부 건조도 좋아진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이지만 혈액형이 A형, B형, O형 이런 혈액형이 적혈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결정하는 혈액형 당은 ABO 혈액형 당은 피부에도 존재하고 그것이 많아야 피부 장벽이 튼튼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든지 감소되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그래서 그걸 다시 증가시키면 피부 장벽도 튼튼해지고 피부 염증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BO 혈액형이라는 것은 당이
어떤 당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형을 결정하는 당, B형을 결정하는 당, O형을 결정하는 당, A, B형은 이제 A형과 B형을 둘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당인데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그 붙어 있는 단백질의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에 혈액형 당에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을 때는 그 단백질의 기능이 변화된다 하는 거를 저희 실험실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형 당이 있어야 피부가 건강해지고 젊어지는데 피부에 혈액형 당이 없어지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염증이 심해진다 하는 것을 밝혔고,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교수님 A형이 좋아요? B형이 좋아요? 뭐 O형이 좋아요? 이런 질문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혈액형 별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A형을 결정하는 A형 당이 좋냐, B형을 결정하는 B형 당이 좋냐, 그런 차이는 없고요. 원래 A형과 B형인 사람의 피부에는 A형 당이 많고 B형 당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이 존재하는 거가 중요한 거고, 그것이 무슨 이유로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 별로는 차이가 없고 혈액형 당의 존재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A형이 되든 B형이 되든 그 혈액형 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고요. 제가 그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런 보습제에는 그 특허 성분을 넣어서 혈액형 당이 없어진 거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리는 이 두 가지 보습제에는 그런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 짧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슈님께서 이 책을 읽으셨나 봐요. 읽고 있는 중이시군요. 흰색이 아니라 이제 그린색이라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눈이 들 필요 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조커님이 비타민 A 크림 제품 중 어떤 거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거나 이미 주름이 많이 생긴 사람들의 효과가 없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비타민 A 크림은 그 예전에는 스티바라고 하는 이제 외국 브랜드 그 상품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티바 크림이 더 이상 이제 그 회사가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수입이 되지 않는데 비타민 A 이 크림의 주성분이 트레티노인이거든요.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인데 그 성분이 든 똑같은 성분이 든 국내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스티바 크림이 더 이상 처방되지 않을 때는 이 상품명을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전혀 이제 질문이 나올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아지나 크림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처방을 했습니다. 비슷한 동일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되고, 저는 스티바 크림은 옛날에 많이 사놓은 게 있어서 아직 바르는데 곧 떨어지면 저도 이제 아지나 크림이라는 걸 사서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들거나 주름이 많은 사람한테는 큰 효과가 없냐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바르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형의 RH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것도 역시 당 성분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혈액형이 ABO 혈액형만 있는 게 아니고 몇십 종류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ABO 혈액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캐치 하추핑이라고 어려운 이제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질문도 굉장히 깁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을 하루 하나씩 먹고 있고 지금은 4, 5일 정도 됐는데 몸이랑 두피는 건조한 게 느껴지고 얼굴도 살짝 그런 느낌인데 피지는 아직도 심해요. 예, 이소트레티노인 4, 5일은 뭐 오히려 이소트레틴을 먹으면 2, 3주 후에는 더 심해지는,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과를 거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4, 5개월은 먹어야 되고요. 99%, 100%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술이 부르트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가 아직도 심한 거는 4, 5일뿐이 안 됐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여드름은 별로 없고 제가 피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심해서 지루성이 생길 정도라 먹고 있는데 지루성 습진 때문에 이 이소트레틴을 먹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드름 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이소트레틴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약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을까요? 격일로 먹을까요? 몸이랑 두피가 건조해도 얼굴에 피지가 주를 때까지 하루 한 번씩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드름이 아니시고 그냥 피지가 많아서 먹는 거라면 안 드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최의호님 30여 년 전에 뵙다가 뵈니 30년 전에 어떻게 뵀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얼굴이 엄청 당긴다. 백반증도 얼굴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백반증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병원의 이시영 교수님을 찾아뵙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엄청 당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피부가 건조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 디모이스처 크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발라 보시고요. 얼굴이 땡기는 이유는 지루성 습진이 있어서도 그렇고 아니면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저를 뵈셨다니까 최소 50 이상은 되셨을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땡길 때 이 디모이스처 크림을 한번 발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 PD님이 어떻게 하는지 최 의원님께 알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인생님이 외출 중에 얼굴 건조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얼굴이 건조해 땡기니까 얼굴이 계속 창백해진다고 했는데 건조할 때는 수분 크림을 자주 바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질까요? 건조해지는 이유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그래요.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자꾸 뺏기게 됩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이 부족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거니까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을 망가지지 않게 잘 유지해야 돼요.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질세포. 각질세포가 뭐죠? 우리 표피가 만드는 표피를 만드는 세포는 각질 형성세포예요.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라고 해서 각질 형성세포입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세포가 우리 피부에는 10층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분화되면 이제 죽어서 각질세포가 됩니다. 각질세포가 죽은 피부세포인데 그게 아주 납작한 형태로 한 30층쯤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각질하면 왠지 벗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벗겨내는 게 아니고 각질세포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일종의 벽돌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서 30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질층을 두껍게 유지하고 그 사이사이를 기름이 채우고 있어요. 기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것이 1대 1대 1의 비율로 그 사이로 물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름이 꽉 채우고 있고 외부에서 자극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고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성분이 오늘 설명드린 혈액형 당이에요. 혈액형 당이 아까 제가 이 설명드렸죠? 최 PD님 그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여기 보세요. 이게 각질층이 피부 장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혈액형 당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뻘겋게. 이 혈액형 당이 없으면 피부 장벽이 망가져요. 아토피 비염처럼 피부 장벽이 망가진 아토피 비염이 혈액형 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형 당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려면 첫째, 각질층이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때를 밀거나 또 얼굴이 땡기시는 분, 행복한 인생이라는 분이 여성이실지 남성일지 모르겠는데 여성이시면 여성분들 중에 화장을 잘 받게 한다고 미용실에서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피부 장벽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때를 밀거나 피부 장벽을 해치는 각질 제거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기름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생리가 끝나는 폐경 이후에는 기름을 거의 못 만듭니다. 그래서 기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피부 장벽에 기름 성분이 부족해지는데 비누로 세수를 자주 하고 뭐 이제 알코올 베이스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그러면 기름이 다 빠져서 피부 장벽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 세수 자주 심하게 하지 마시고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 성분을 발라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보습 크림 이 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기름 성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주 하루에 서너 번씩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혈액형 당이 부족하면 이제 피부 장벽이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액형 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 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그건 제가 만든 보습 크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세 가지를 잘 지키셔야 되고 마지막 하나 더 붙인다면 얼굴에 바르는 이런 보습 크림은 약산성 제품을 바르셔야지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건조하신 분은 원인을 생각해. 내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졌구나. 피부 장벽을 개선해야 더 이상 건조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걸 바르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피부 장벽이 건조하지 않게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슈슈란 분이 제 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슈슈란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제 호까지 이 책에 제가 호를 썼긴 했군요. 율연이라는 거는 밤나무 율자입니다. 밤나무 율자에다 연은 그러할 연입니다. 자연할 때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밤나무와 같다는 뜻입니다. 밤나무와 같다는 거는 밤나무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율연인데 이게 이제 논어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군자는 멀리서 보면 굉장히 위험이 있고 무서울 것 같은데 가까이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감하고 사람도 잘 챙기고 따뜻해요. 보기에는 아주 엄숙하고 무섭게 생겼지만 속마음은 아주 따뜻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말이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지만 언행이 일치하고 항상 말이 틀림이 없다. 그게 이제 군자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옛날 사람은 옥이라는 보석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했잖아요. 가치 있게. 그래서 군자의 그 모습이 마치 옥이 겉으로 볼 때 이제 무서운 거는 반짝반짝 빛나. 옥이 반짝반짝 빛나. 그러니까 모습 외모가 아주 수려하고 한다는 것은 옥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는 거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옥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져. 아주 색깔이 따뜻하고 그다음에 그 원행 일치가 된다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단단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다는 것처럼 그 옥이 단단하다 하는 걸 논어에서 율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밤나무처럼 단단하다. 그래서 제가 정년을 한다니까 어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군자 저는 군자는 아닙니다. 군자는 아닌데 군자처럼 생활해라. 그래서 율연이라는 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연 정진호입니다. 슈슈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홍영수님 65세인데 손톱이 갈라진다고 하는데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손톱이 갈라지는 거는 치료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법은 없는데 연대에 저랑 같이 이제 정년한 정기양 교수라고 계신데 그분은 이제 당근이 좋다. 이 말굽이 갈라지면 이제 당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당근이 자기는 이제 손톱 갈라지시는 분한테 당근을 많이 드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민간요법이니까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손톱을 좀 짧게 자르시는 게 충격을 이제 좀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톱이 갈라지는 거는 이제 조금 두고 보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커님이 얼굴이 붉어지고 간지럽고 통증도 있고 병원에 가보니 옛 귓부분에 습진기 진료기를 보고 습진이랑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고 반델크림과 바이독시정, 알레스틴정, 베포틴정을 찾아봤는데 습진기라는 게 이제 습진이라는 게 뭐죠? 습진이라는 게 염증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 있다.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그거를 우리가 습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진 이코로 염증입니다. 습진기가 있다는 건 피부에 염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루성 습진의 증상이랑 비슷하고요. 바이독시정이라는 게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고 지루습진에 많이 쓰는 거고 알레스틴이나 베포틴정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니까 그러니까 예방하는 방법은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비온 뒤에 지루성 습진에 대해서 1시간 최희선 PD하고 같이 방송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헤드폰 접촉으로 귀 피부가 간지럽고 볼까지 울긋불긋해졌어요. 한쪽만 유난히 더 간지러운데 귀 피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헤드폰을 얼마나 아주 오래 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헤드폰에 의해서 자극이 돼서 이제 가려움증이 있으면 손으로 자꾸 긁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드폰이 자극이 계속되고 계속 긁게 되면 피부가 이제 두꺼워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성 단순 태선이라고 합니다. 그 만성 단순 태선에 대해서도 제가 비욘드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헤드폰이 이제 우리 에디스 분의 피부와 잘 맞지 않아서 알레르기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헤드폰으로 교체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헤드폰이 정말로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에 오셔서 첩보 검사 같은 거를 해보면 확진을 할 수 있는데 되게 번거롭잖아요. 서울대병원에 오셔야 되고 첩보 검사 일주일 걸리는데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드폰 자체가 피부에 맞지 않는 알레르기 성분을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피부가 자극이 된 걸 자꾸 가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젤님이 꼭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91세 여성 노인인데 작년에는 별로 안 심했는데 한 달 전서부터 각질이 전신에 심해요. 네. 각질이 옷에 엄청 묻어 있고 앉은 자리, 누운 자리, 걸어다니면 엄청 떨어져요. 어제 보니까 가슴 부분, 팔, 다리 부분에 각질이 너무 심해요. 이 정도면 질환이니까. 네, 많이 가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각질이 심한 건 박탈성 피부염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엑스폴리아티브 더마타이티스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렇게 심하면은 박탈성 피부염을 이 아닌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 박탈성 피부염에 이 맞다면 그 원인 중에 숨어 있는 암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91세 이분이 정말로 박탈성 피부염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이 많이 생기는 건지 그걸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몇 줄 질문 갖고는 제가 정확히 답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박탈성 피부염인지 아닌지 아니면 동네 병원에 가서 박탈성 피부염인지 아닌지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 박탈성 피부염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면 대학병원으로 다시 한번 가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먼저 건조한 피부 때문에 그런지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은 보습제를 하루에 4번씩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샤워하지 말고 계속 덧발라 주시고 샤워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간단하게 해 주시면서 한 1, 2주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2, 3주 해도 잘 안 좋아지면 한번 피부과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HJL이라는 분은 피부 묘기증은 치료가 안 되는지요? 얼굴이 가렵고 도돌도돌해집니다. 많이 건조한 편입니다. 근데 피부 묘기증은 이렇게 피부를 긁으면 긁은 대로 피부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를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해 놓으신 얼굴이 가렵고 도돌도돌하고 많이 건조하고 세수하고 나면 당기고 건조한데 이거는 피부 묘기증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짜 피부 묘기증인지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인지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이지라는 분이 교수님 오늘 혈액형과 피부 건강에 대한 말씀 정말 재밌었습니다. 피부에 혈액형 당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혈액형 당이 들어간 제품들을 찾아 발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그런 제품은 제가 만든 회사 주식회사 정준 이펙트 제품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8분이라서 이제 요거 두 가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 PD님 최근 스누아토 크림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제 생각에 최근 우리 오영돈 님이란 분 제가 보니까 아까 제일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영돈 님한테 책을 이미 드렸거든요. 그러면 스누아토 크림을 드릴까 봐요. 네. 오영돈 님 스누아토 크림 한번 잘 발라 보시면 됐고요. 좋겠고요. 네. 홍영수님께 책을 드릴까
홍영수님께. 네. 괜찮으시죠, 최 PD님?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혈액형과 피부 건강이라는 주제로 드렸는데 혈액형은 122년 전에 이제 처음 발견이 돼서 우리가 수요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아직도 혈액형 당이 우리 인체에 왜 필요하고 혈액형 당이 하는 일이 뭔가, 왜 중요한 역할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15년 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노화된 피부, 건조한 피부 이런 피부에서는 혈액형당이 거의 소실돼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혈액형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발라주면 여러분들의 피부 장벽 기능이 튼튼해지고 피부의 염증도 억제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매주 월요일 3시에 여러분들을 뵙기로 돼 있는데 제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세계 피부과 연맹이라고 전 세계 한 30만 명의 피부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사입니다. 근데 1년에 2번 이사회를 하는데 런던에서 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돼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이 정준호 토크쇼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주 후에 뵈야 되는데 3주 후에는 제가 이 토크쇼를 한다고 결정하기 훨씬 이전에 잡아놓은 중요한 외부 일정이 있어서 그날도 못해서 할 수 없이 4주 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뵈야 될 것 같고 4주 후부터는 큰 적이 없으니까 당분간 매주 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시고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주 후에 월요일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